관세청이 일명 좀비 담배로 불리는 애터미데이트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터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 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국내에선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 전 없인 애터미데이트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지만 이웃나라인 일본과 태국 등에서 이걸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태국에서 출발한 한국 여행자의 수하물에서 애터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고 라오스발 특송 화물에서도 아로마 오일로 위장한 애터미데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애터미데이트 7,000병 등을 구입한 뒤 이 약품들을 자영업자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에게 불법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애터미데이트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터미데이트는 투약 시 심한 졸음이 쏟아지고 호흡이 느려지며 저혈압과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남용할 경우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근육이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심할 경우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선체로 애터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담배를 피우면 의식이 저하된 채 팔다리가 흐물거리는데 좀비 담배로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애터미데이트를 넣은 전자담배를 장기간 피운 15살에서 20살 환자들의 부신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내분비계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투수가 마약 밀수 조직의 해외 총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 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33살 A씨와 30살 B씨 등 마약 밀수 조직 총책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투수였던 A씨와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마약류인 케타민 1.9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최근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들에게 지시해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2년간 대전, 인천, 부산 등에서 일어난 태국발 마약 밀수 사건들의 비슷한 수법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 국제공항에서 운반책 1명이 검거된 이후 IP 추적과 가상화폐 지갑 주소 분석, 현지 파견 등을 통해 A씨 등 총책 검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과 태국 수완나품공항 화장실에서 수십 초 만에 케타민을 주고받은 접선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모두 은닉했고 세관 등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노리기도 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마약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들었죠. 주로 SNS로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요? 예, 서울시 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8명은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약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정보 시스템에는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인데요. 청소년 마약사범의 82.7%가 SNS를 통해 마약류를 접했고 친구나 또래 집단을 통한 경우는 4.9%, 동네 선배, 성인과의 만남에서 접한 건 각각 2.5%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훨씬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더 이상 청소년 마약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 유입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찰,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낮에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데 앞서가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갑자기 정면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를 재빨리 피해보지만
빠른 속도로 부딪히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몇 분 뒤, 이번에는 터널 안입니다. 앞선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도 뒤따르던 차량이 앞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제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세종 포천고속도로 문수 1터널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로 역주행 차량을 추적했고 문수 1터널 안에서 차량 운전자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차량 석 대와 부딪힌 뒤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세종 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더니 불법 유턴을 하고는 10km가량을 역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갓길에서 그러니까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1차로 쪽 그러니까 유턴을 해서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1차 사고 뒤에도 그대로 3km를 더 달려 터널 안에서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물론 피해 차량들에 타고 있던 6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에선 대마가루 3g과 흡입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마를 흡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류수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위탁 수화물로 들어온 여행용 캐리어. 한쪽 면 바닥을 뜯어내자 검은색 비닐이 나옵니다. 내용물을 마약 가니시약 검사기에 넣자 검사액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필로폰인 겁니다. 코코넛 오일로 위장한 액체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 넘어온 액상 필로폰인데 적발된 양이 7kg을 넘습니다. 태국 차가 담긴 알루미늄 캔 안엔 대마초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부 지난해 관세청이 우리 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들입니다.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1.5배 늘어난 1256건, 중량은 4배 넘게 증가한 3.3톤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코카인이 2.6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페루와 에콰도르발 대규모 코카인 밀수를 잇따라 적발한 영향이 큽니다. 또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적발량이 144kg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밀수 경로로는 항공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6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저희가 마약 전담 검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도 우범 여행자 선별하는 비율을 더 확대를 시켜서 검사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마약 수출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세관에 마약 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이명고 관세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SBS 백운입니다.